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주역 점괘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때를 아는 지혜를 가진 자가 진정한 대통령, 그래서 주역의 지혜로 보는 21대 대통령 선거. 그래서 제가 뽑은 주역 점괘의 원괘는, 처음 뽑은 괘는 이제 수와 기재괘인데, 오효가 동해서, 오효가 변해서 이제 지와 명의괘가 되었습니다. 제목으로 정한 이 때를 아는 지혜를 가진 자가 대통령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 뽑은 이 원괘의 오효의 점괘입니다. 그러니까 점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리더십에 대한 문제인데, 사실 이 수화기재궤의 오효가 양효인데 이게 이제 음효로 바뀌는 효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화명의로 바뀌었는데, 지화명의께는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요? 암울한 미래를 나타내는 괴입니다. 그래서 사실 제목은 제가 이렇게 뽑았지만, 사실 뒤에 부분에 가면 점괘의 진짜 내용은 뒤에서 나온다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영상을 올리는 날짜가 6월 2일입니다. 내일 6월 3일이 21대 대통령 선거일이죠. 돌아보면 제가 2022년 20대 대선을 앞두고, 그때도 이제 민주당 후보로 이제 이재명이 나왔죠. 그때는 제가 그 이재명의 대통령 당선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했죠. 그 대선 전년인 2021년 10월 3일 개천절에 향적산에서 정권 교체와 천명국가 개창을 위한 산신기도제를 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를 했고, 그리고 11월에도 수원에서 똑같은 주제로 산신기도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듬해 2022년 2월에는 이제 이재명 낙선을 위해서 제가 주술도 했죠. 공개는 안 했습니다만, 사실 저는 이재명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감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감정이 없다는 거는 제가 이재명이라는 인간을 미워하지도 않고 좋아하지도 않는다는 거죠. 그냥 단지 제가 보는 이재명은 그동안 제가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그가 평범한 일반인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악귀에게 빙의 된 인간이라는 거죠. 그 문제는, 빙의가 된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가 그 악귀의 힘을 빌려서 국가 권력을 장악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현재 지금 이재명이 대표로 있는 민주당이 이제 의회 권력을 장악하고 있죠. 근데 지금 각종 법률 제정을 통해서 본인의 사법 리스크도 계속 덜어내고 있고, 지금 사법부를 일부 장악을 했죠. 이재명이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사실상 1인 이제 독재 국가가 되는 것은 이제 분명합니다. 이런 이재명의 나쁜 계획은,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 전에 이미 이제 의도를 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여러분 뭐 잘 알다시피 2022년에 그 20대 대통령 선거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죠. 근데 대통령 취임하기 전부터 이재명 민주당이 계속 탄핵 주장을 해왔어요. 그리고 작년 2024년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끝나고 이제 압도적인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과 이제 야권 세력들이 그 윤석열 정부 흔들기를 계속했죠. 그래서 뭐 무차별 탄핵을 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국정 방해 행위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여당인 국민의힘은 그것에 대한 어떤 제재나 이런 것들의 어떤 정치적인 액션들이 별로 없었어요. 12.3 계엄 이후에 그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탄핵 심판이 이루어질 때 국민의힘 지도부가 보여주는 게 뭐였죠? 특히 권성동이 이제 그 주도를 했는데, 민주당하고 퇴역 정치인들하고 함께 내각제 추진을 하고 있었어요. 자기 당의 대통령은 탄핵 심판 받고 있는데 권성동을 비롯한 지도부들은 내각제를 뒤에서 꾸미고 있었다고. 그 주도 인물이 권성동이잖아요. 근데 지금 김문수 후보 선대위에 들어가 있어요. 그 권성동이 누구죠? 지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자기 당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한 탄핵소추위원장을 맡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번 탄핵 때는 자기 당 대통령이 탄핵 심판을 받고 있는데 아무것도 안 했어요. 표면적으로 뭐 집회를 나오기로 한 것도 없고, 뭐 성명서를 발표한 것도 없고, 당에서 어떤 액션을 취한 것도 없고, 원내대표인데 오히려 이제 탄핵
인용 이후에는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뽑힌 그 절차, 그 합법적인 절차로 뽑힌 이제 김문수 후보를 끌어내리고 한덕수로 후보 교체를 시도한 인물이 이제 이 권성동이에요. 근데 이 권성동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정말 나라를 생각하고 있는지 저는 굉장한 의문이 들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이재명이 이번에 대통령 됐다? 그거는 전적으로 국민의힘이 만들어준 거예요. 국민의힘이 김문수 후보의 대통령 당선을 위해서 노력한 게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를 위해서 노력을 했다. 그건 그들만의 무슨 뒷배경이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제 의원들은 오로지 자기 금배지만 유지하는 것에만 골몰해 있는 정당이다. 그러니까 귀족 정당이죠. 그러니까 이런 정당이 그 이재명 민주당의 그 의회 폭거에 대해서 싸우겠어요? 아무것도 안 하죠. 그러니까 민주당 후보로 나온 이재명이 대통령으로 당선되지 않으면 이상한 거예요. 왜? 여당 국민의힘이 이런 정당인데 야당인 민주당에서 이재명보다 더 악한 놈이 나와도 당연히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게 당연할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이재명에게 특별한 감정은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이재명에게 그냥 인간적으로 그 하늘을 보면서 좀 살아가라고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 하늘을 본다고 하는 것은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하는 거거든요. 윤동주의 서시에도 나오잖아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럽지 않은, 그 시가 있는데, 제가 이제 이재명이 악귀에 빙의됐다고 하는 얘기인데, 빙의 자체가,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사실 굉장히 많아요. 이 악귀에 빙의된 자들이 사실 대부분 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흉악한 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보면 강도의 차이지, 이 악귀에 빙의된 그런 그래서 정신적인 이상을 일으킨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물론 이제 병신병원에 가면은 조현병이라든지 의학적 진단을 내리지만 또 영적으로 보면 또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이 악귀에 빙의된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쁜 짓을 해도 그것이 나쁜 짓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재명이 그 대장동 관련해 갖고 주변 인물 5명이 의문의 죽음이나 아니면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이재명 전혀 자신의 업무와 관련된 사람들의 죽음인데도 한마디도 추도의 말을 전한 게 없습니다. 이재명의 그간 행적을 보면 여러분도 알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이재명 본인도 지금 그 범죄 피의자인데 더 문제는 대통령 후보 본인이 범죄 피의자인 것도 모자라서 가족들도 폐륜이라는 거야. 그 아들 이동호는 지금 707회에 걸쳐서 2억 원이 넘는 불법 도박 자금을 입금을 했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음란 그 폐설에 글들을 음란 사이트에 올리고 하는. 그러니까 이런 상식적이지 않은 사람이 대통령으로 나오는 것도 문제이지만 이런 사람을 찍어주고 대통령으로 만들어주는 이 한국 사회, 참 이건 제가 봐도 아직도 멀었다, 한국이란 사회가. 어쨌든 지금 대한민국의 혼란한 이 정치 사회의 상황에서 지산도원 TV와 꾸준히 함께 하시는 우리 구독자님 또 시청자님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더 이상 제가 정치 얘기를 많이 안 하기 때문에 또 앞으로 더 상황이 안 좋아질 것 같아서 뭔가 좀 따뜻한 이야기를 전해드려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지금 제가 웹소설 올려드리고 있잖아요. 그 도시 속 산신님이라고 하는 웹소설을 처음에 그 네이버 웹소설에 올렸다가 지금 유튜브 지산도원 TV 그 게시글 메뉴에 지금 계속 매일 올리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8회차 올라갔고요. 여러분들 많이 한번 읽어보시고 주변에도 많이 소개를 해 주십시오. 6월 1일 어제죠. 어제까지 8화가 올라갔습니다.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이 도시 속 산신님이라는 웹소설의 주제는 사랑이에요. 근데 그 사랑이 산신과 인간의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특별한 로맨스죠. 우리 판타지 로맨스라고 하는데 로맨틱 판타지라고 하고 로판이라고 하는데 이 로맨스 이야기를 조금 다르게 제가 엮어본 거예요. 산신령 그러면 굉장히 우리와는 먼 그런 신적 존재로 여겨지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들을 얘기하고 어제 8화에 보면 이제 산신회의가 하는 것이 나오죠. 그러니까 산신과 인간의 사랑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을
이루어질 수 없다고 하는 것에 대한 이제 회의를 하는 산신회의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진짜로 산신님들이 진짜로 회의를 합니다. 제가 소설에도 썼지만 소설이 아니라 실제로도 해요. 그 대한민국의 전국에 있는 명산의 산신님들이 산신회의를 진짜로 하세요. 그 지금 어디서 하시냐? 계룡산에서 하시죠. 근데 그 시기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그리고 일제강점기 때 각각의 시대마다 산신님들이 모이셔서 회의를 하는 산들은 다 달랐는데, 지금은 이제 계룡산이죠. 어쨌든 제가 주엽 정계를 풀어서 오늘 대통령 선거 전날 여러분들이 말씀드리는데, 누구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지만 마지막 결론에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잘 유추해서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주제로 돌아가서요. 오늘 이제 오늘 주역의 지혜는 이제 점괘로 뽑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처음 뽑은 꾀가 이제 수화기재꾀입니다. 수화기재꾀고 63번째 꾀죠. 주역이 전부 64개, 64개의 꾀가 있는데, 이 64개의 꾀를 보면 처음에 가장 앞에 있는 두 개의 꾀, 그러니까 중천건꾀하고 중지곤꾀는 하늘과 땅이 열리는, 즉 우주의 시작을 알리는 꾀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63번째, 64번째, 63번째가 이 수화기재꾀고 마지막 64번째 꾀가 화수미재꾀입니다. 이 두 개의 꾀는 이제 우주 만물과 사물의 변화 과정이 끝나고 다시 이제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있는 60개의 궤는 우주 만물과 사물의 그 변화하고 발전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궤거든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 궤인 수레둔궤부터 62번째 내산 속과궤까지 이게 보면 이게 두 개씩 서로 그 궤들이 이렇게 고리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이제 쭉 진행되오다 이제 이 63번째 궤인 수화기재궤에 와서는, 그리고 64번째 마지막 궤인 화수미재궤에 와서는 이제 사물의 발전 과정이 이제 끝났다는 것을 알리는 건데, 그게 끝난 게 아주 끝난 게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알림인 거죠. 근데 오늘은 이제 63번째 수화기재궤를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 궤상을 먼저 보면요. 궤상을 보면 지금 상궤가 물을 나타내는 감궤고 합궤가 불을 나타내는 이궤죠. 자, 그래서 여긴 물, 그죠? 여기 물이 있고 아래에 이제 불이 있습니다. 근데 64궤 중에서 이 하나의 궤에 효의 자리는 양의 자리와 음의 자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초효는 양의 자리, 그 다음에 2효는 음의 자리, 3효는 양의 자리, 4효는 음의 자리, 5효는 양의 자리, 마지막 6번째 상효는 음의 자리예요. 근데 그 양음의 자리에 딱딱 맞게 효가 와 있는 게 바로 이 수화기재입니다. 이건 64개 중에 딱 요거 하나뿐이에요. 그래서 64개 중에서 유일하게 6개의 효가 제자리에 딱 와 있는, 양의 자리에 양이 오고 음의 자리에 음이 오는 게 이게 이제 하나인데, 궤상을 보더라도 여러분들 보시기에 위에 상궤는 물이죠. 합궤는 불이에요. 그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성질을 가지고 있고, 불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성질이에요. 그래서 서로 순응하는 모습인데, 근데 이 궤를 해석을 할 때 이제 물과 불이 만나면, 사실 이렇게 진짜 물과 불이 만나면 물이 불을 끄든가 아니면 불이 물을 마르게 하든가 하잖아요. 자, 그럼 이제 해석의 포인트는 물이 불을 끄느냐 아니면 불이 물을 마르게 하느냐, 그러니까 어느 거에 더 포인트를 두느냐 이제 다르게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뽑은 게 5효가 변했잖아요. 5효가 변했기 때문에 물이 불을 끄는 상공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물이라고 하는 것은 주역에서 이 험난함, 고난 이런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보면 앞으로 이 수화기재궤를 보면 이제 험난함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물, 이 감궤가 굉장히 강하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더 강하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수화기재궤 궤사를 한번 볼까요? 궤사를 보시면 기재는 형소하고 이정하니 초길하고 종난이라. 자, 기재라고 하는 것은 이미 기자에 이 제자는 이제 건널제거든요. 그래서 기재는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이미 완성됐다는 뜻이고, 그래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서 안정된 산타를 나타내는 게 바로 이 기재입니다. 이게
여기 이제 기재는 모든 것이 안정된 상태. 그래서 이제 64번째 미제께로 가면 또 새로운 시작이 되면서, 이제 또 틀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형소는 뭐냐면, 이 형소는, 작은 일에 형통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일이 형통하기보다는 작은 일에 형통하다는 건데, 왜냐하면 이제 모든 것이 완성된 상태에서는 큰 변화보다는 어떤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잖아요. 이제 그걸 나타내는 게 형소. 그러니까 형통함이 작은 게 아니라 작은 일에 형통하다라고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정이죠. 이정. 바르게 하는 것이 이익이 된다. 그러니까 이정. 그러니까 이익이 된다는 리자하고 고들정자인데, 이게 곧게 하는 것, 바르게 하는 것이 이롭다고 하는 것은 정도를 지켜야 된다라는 거죠. 정도를 지키는 것이 이로우니까, 그러니까 이제 기재께는 완성된 것을 나타내는 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완성된 상태를 계속 유지를 하려면 원칙을 세워서, 올바른 원칙을 세워서 그 원칙을 계속 지켜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올바른 원칙을 견지해 나가야 된다. 그런 얘기죠. 자, 그리고 이제 뒷부분에 이제 초길하고 종란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초길하고 종란. 그러니까 처음에는 길해요. 좋아요. 그런데 마지막에는 어지러워진다는 얘기야.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자, 기재께에 와서 모든 사물이 완성이 돼서 이제 질서를 잡는 상태예요. 완성된 상태인데, 자, 완성 이후에는 그게 이제 초길이에요. 초길. 이거는 이제 완성된 상태를 의미하는, 글인데, 완성이 됐어. 근데 완성이 됐는데 이 완성이 어떻게 변하느냐? 어지러워지는 걸로. 그러니까 끝은 어지러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성 이후에 다시 해이해지고 또 뭐 타락한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이 완성되긴 했지만 이것이 다시 틀어지는 조짐이 보이는 것을 나타내는 궤가 바로 이제 이 수화기제궤다. 자, 이 궤사를 설명하는 단전을 보면요. 자, 단활 기재형은 소자형 야니, 이정은 유강정이 당위 야라라고 그랬죠. 자, 단전에 다 읽을까요? 그래서 초길은 유득중야요, 종지증란은 기도궁야라. 자, 밑에 보면, 자, 단전에 이르길 기재가 형통하다는 거, 요거죠? 요거 기재가 형통하다라고 하는 것은 소자형이라고 그랬어요. 작은 것이 형통하다라는 뜻이에요. 작은 것이 형통하라고 하는 거. 이건 뭐냐면, 기재는 지금 완성됐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완성됐기 때문에 이제 모든 것이 다 통하는 형통함이에요. 근데 이 형통함이 작은 것들이 서로 형통한 거예요. 뭐 큰 게 뭐가 이루어진 게 아니라 작은 것들이야.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완성된 상태에서는 큰 변화보다는 작은 것들을 서로 어긋나지 않게 미세한 것들을, 작은 것들을 서로 조정하고 관리해야 되는 그런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지금 여기서 나타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정은 강유정이 당위야라. 그러니까 바르게 하는 것이 이롭다고 하는 것은, 여기 있죠. 이제 강은 이제 양효를 의미합니다. 양효. 여기 강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굳셀 강자잖아요. 굳세 양효를 의미하는 거고, 여기 이제 유는 음효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강을 나타내는 양효와 유를 나타내는 음효가 어떻게 바르게 자리를 잡고 있다라는 거죠. 위, 당야. 그러니까 올바르게 자기 자리에 지키고 있다. 자기 자리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양효와 음효가 서로 있어야 될 자리에 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엔 어떻게 되냐? 초길은 유독 중요해요. 처음이 형통하다고 하는 건, 처음이 길한 것은, 부드러운 것이, 유화한 것이, 즉, 음효가 가운데 있다. 요거를 얘기합니다. 지금 요 2효. 음효잖아요? 음의 자리에 음효가 왔고, 가운데에 와지죠. 학계의 가운데 중이죠. 상계의 가운데는 여기 5효가 되고, 학계의 가운데는 요 2효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중을 얻었기 때문이고, 그런데, 종지증란은 마지막에 어지러워지는 것은 그 도가 다 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끝으로 가면 갈수록 어지러워지는데, 어지러워지는 이유가 뭐라고 여기서 얘기를 하냐면, 그 도가 도궁 이제 다 했다는 거예요. 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잘 지켜져.
그러다가 나중에 시간이 갈수록 이제 점점 안 좋아진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겠죠. 자, 그 다음에 이건 단전을 본 거고 상전을 한번 볼까요? 자, 상전에서는 수화기제계의 괴사를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상활, 수제 화상이 기재니 군자가 이 사환이 이에 방지라. 자, 상전에 이르길, 자, 수제 화상이죠. 물이 불 위에 있는 것이 기재다. 그래서 군자가 이를 본받아 근심될 것을 생각해서 미리 막는다 이거죠. 이걸 이제 그 주역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환의식이라고 그럽니다. 우환. 그러니까 모든 것이 평안하고 모든 것이 잘 나간다고 생각을 할 때 나태해지거나 게을러지는 게 아니라 아 혹시 이것이 또 나중에 어떻게 잘못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래서 뭔가 일이 틀어지는 상황을 준비하는 걸 우환의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나쁜 일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 미리 방비하는 거예요. 예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물이든 모든 일이든 모든 인간관계든 완성된 상태일수록 더 신중하고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준비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지금 이 상괴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수화기제괴가 아까 지금 말씀드렸죠. 이 수화기제괴는 이게 지금 기제괴죠. 이 기제괴는 완성이라고 아까 얘기했죠. 완성. 이게 모든 것이 다 이제 이루어져서 이제 그 질서를 잡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완성이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 다 이루어져, 이게 모든 게 이게 계속 이렇게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틀어진다. 종란이 나왔잖아요. 마지막에 틀어질 수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서 이상적인 균형을 이룬 상태가 기재는 맞아. 그런데 이 완성된 순간 이후부터 위기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완성된 순간부터 이것이 점점 이제 쇠퇴하고 또 해이해지기 시작을 해, 해이해질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완성된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주의를 해야 되고 예방을 해야 되는, 그게 지금 아까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드린 이게 바로 우환의식이에요. 이건 개인사도 마찬가지예요. 나라 일은 말할 것도 없죠. 나라 일은. 그래서 이 괴는, 이 기제괴는 성공이나 완성 이후에 이게 어떤 우리가 이제 다 이루었다 그래서 나태해질 수도 있잖아요. 안주하거나 뭐 또 방심해질 수도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을 경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상이라는 게 늘 항상 유지되는 건 아니잖아요. 항상성이라고 얘기하는 것인데 그 항상성이 유지되는 것이 쉽지 않거든요. 그 항상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자기 혁신을 해야 돼요. 아까 내가 그 이재명 얘기하면서 이재명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하늘을 보면서 살으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게 그거든. 그게 뭐냐면 지속적으로 자기 혁신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이재명은 대통령이 될 만한 인물도 아니고 그런 성품도 아니에요. 근데 그런 욕심을 가지고 있는 건 그가 악기에게 빙의됐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을 굉장히 불쌍한 인간으로 보거든요. 오죽했으면 그렇게 갈까. 그리고 대통령 자리에 올라가게 되면 이재명은 정말 테러블 엔딩이에요. 끔찍한 본인의 인생의 종말을 맞게 되거든요. 이미 올라올 때까지 올라오긴 했는데 마지막 대통령 올라갈 수도 있겠죠. 이제 그렇게 되면 본인의 인생에서는 최악의 종말을 맞는다. 어쨌든 이제 기제괴를 놓고 보면 이제 현대 사회에서 보면 이제 개인이든지 또는 공동체든지 기업이든 항상 보면 성공 이후에 몰락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막 한참 올라갔는데 뭔가 추문에 걸리거나 뭔가 문제에 걸리거나 뭔가 구설에 걸려서 무너지는 사례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바로 이 기제괴의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제괴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완성은 끝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이다. 그래서 성취한 거를 지키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어떻게 해야 된다? 경계심, 그리고 혁신, 자기 혁신. 이런 어떤 의식, 이런 정신이 중요하다라는 굉장히 깊은 이 철학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은 이제 그 동화는 효가, 이게 오효였잖아요. 오효 효사를 한번 볼게요. 오효 효사. 자, 구호죠. 지금 요겁니다. 요 이제 구호 효사예요. 자, 구호는 동린사로예요. 이거 지금 이거 잘 보세요. 자, 이걸 지우는 게 낫겠다. 동린사로는 불여설인지 약제니 실수 기복이라. 자, 이게 뭐냐면, 자, 아이고, 자꾸,
자, 동린사로, 동린살우. 그러니까 동쪽에 있는 이웃이 살우, 소를 잡는 거예요. 자, 이게, 뭐하고 비유가 되냐면, 이거하고 지금 비유가 됩니다. 이쪽에 설인지 약제. 그러니까 서쪽에 있는 이웃이, 약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제사를 의미하는데, 또 간략하다라는 의미도 있거든요. 그래서 동쪽에 있는 이웃은 소를 잡아서 굉장히 화려하고 웅장한 제사를 지내요. 그런데 그러니까 소를 잡는다는 거는 굉장히 큰 그 제사의식을 지킨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굉장히 풍성하고 거창한 거예요. 그런데 서쪽에 있는 이웃은 아니야. 그냥 이 약제라는 게 아주 소박하게 제사를 올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소박하지만 정성스러운 그런 제사를 올리는, 그런 아주 간소한 제사를 올리는데, 이제 이 얘기는 뭐냐면, 동쪽에 있는 이웃이 큰 소를 잡아보는 것은 굉장히 겉으로 아주 그 웅장함을 나타내는, 겉으로 드러내는 거지만, 서쪽의 이웃이 소박하게 제사를 지내는 거는, 겉으로 보면은 그렇게 화려하지 않지만 내면적으로는 굉장히 깊은 정성이 들어가 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상전에서 나오겠지만은, 이 때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효사에서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정성이에요. 정성. 제사를 지내는 데 있어서 또는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뭐다? 정성이에요. 그러니까 진실된 마음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시기를 나타내는. 이 두 개가 지금 오효, 오늘, 이 동하는 효에서 나온 그러니까 기제는 완성된 상태라고 그랬잖아요. 기제께. 완성된 상태에서 특히 이제 오효는 항상 그 지도자라고 그랬습니다. 군주나 대통령이라고 그랬어요. 지도자가 가져야 될 자세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이게 뭐냐면, 동쪽의 이웃처럼 큰 소를 잡을 생각하지 마라.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과시를 하려고 하지 말고, 서쪽의 이웃처럼 아주 소박한 제사이긴 하나, 진정성 있는 마음가짐을 가지라는 거예요. 내일이 대통령 선거잖아요. 지금 내일 있을 대통령은 이런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뭐 이런 사람이 뽑힐지 안 뽑힐지는 내일 뚜껑을 열어봐야 하겠지만, 어쨌든 뭐 그건 제가 누구라고 얘기는 말씀드리기 어려우나, 어쨌든 주역에서 오늘 점괘에서 나온 거는, 원론적으로 이런 대통령이 나와야 된다. 큰 허례허식에, 뭔가 보여주려고 하는 대통령이 아니라 그 속내에 진정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는. 자, 그러면 이제 상전해 볼까요? 상전에서는, 자, 지금 똑같죠? 여기 지금 똑같이 나와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 와서는 달라져요. 여기서 달라진다고. 자, 뭐하고 같지 않다? 서쪽의 이웃의 시. 자, 위에서는 설인지 약. 예, 이거는 간소한 거거든요. 간소하다라고 하는, 간소한 제사를 지냈다고 했는데, 상전에 오니까 이 약이 뭘로 바뀌었어요? 시로 바뀌었어요. 시. 이거 뭐예요? 때로 바뀌었다. 그러니까 여기서의 약은 간소함이고, 여기서 시는 뭐라? 이거죠. 간소는 정성, 시는, 때는 뭐예요? 시기.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서쪽의 이웃이 이런 약제, 그러니까 소박한 제사를 드리는, 더 우월한 것은, 그러니까 동쪽의 이웃이 큰 소를 잡아서 드리는 제사보다 서쪽의 이웃이 이렇게 소박한 제사를 드리는 것이 더 나은 이유, 더 우월한 이유는 뭐냐면, 때를 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때. 자, 이 점사를 지금 오효잖아요. 군주의 대통령이 가져야 되는 덕목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이거를 적용을 하면 결국 대통령의 리더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오효는 정말 진정한 리더십, 진정한 지도자의 리더십은 과시하는 게 아니고 뭔가 사람들에게 복수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얼만큼 정성된 마음으로 국민과 나라를 위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특히 이 성공한 조직이나 개인일수록 막 겉으로 화려한 것들을 보여주려고 하는 걸 많이 하죠. 우리가 이벤트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동린사로, 이 동쪽의 이웃이 지금 보여준 모습은 이벤트예요. 이벤트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서쪽에 있는 이웃은 뭐다? 본질적으로 무엇을 추구하느냐. 그러니까 본질적인 가치에 대해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형적인 성과보다는 정말 지속적으로 어떻게 계속 일관되게 갈 수 있느냐. 일관되게 성종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동쪽에 있는 이웃처럼 큰 소를 잡아서 일시적으로 주목받는 것보다는 약소하더라도 간소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서쪽에, 지금 이 서쪽에, 서쪽의 이웃이, 지금 여기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동쪽의 이웃이 소를 잡는 것은 불려, 같지 않다고 그랬잖아. 불려. 여기 지금 불려라고 나왔죠? 서쪽의 이웃이 소박한 제사를 드리는 것과 같지 않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제 상전으로 내려오면 서린지시, 서린지시, 서쪽의 이웃이 때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상황 판단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서쪽의 이웃도 소 잡을 줄 알아. 화려하게 보여주는 것도 알아. 그런데 이 서쪽에 있는 이웃이 동쪽에 있는 이웃보다 정말 우월한 이유는 바로 이거야. 아무 때고 화려한 것을 보여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 화려한 것을 보여줘야 될지, 그리고 언제 소박하게 해야 할지를, 이런 것들을 택할 줄 아는 지혜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서쪽 이유예요. 이런 것들 우리 지혜로 보면 나라가 어려울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너무 잘 아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또, 이제, 국가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이제 자원을 배분하는 건데, 소득 재분배라고 보통 하는데, 또 이제 기업들이 투자를 할 때, 필요한 것에 얼만큼 투자를 할 수 있냐, 이런 것들이 다 이런 지혜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단기적인 효과보다, 그러니까 이 동린사로, 그러니까 큰 소를 잡아서 화려한 제사를 지내는 동쪽의 이웃은 단기적인 효과만 보는 거야. 이벤트로 반짝 눈에 띄게 하는 거. 그런데 서쪽의 이웃은 소박하지만 지금은 화려함을 보여줄 때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장기적인 관점에서 진실함으로 가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 수학이제 5효가 지금 얘기해 주는 거는, 모든 일이 완성됐을 때에, 어떤 일이 끝났을 때에 우리가 어떤 지혜를 가질 거냐. 그러니까 이 구어효사가 이 기재계의 핵심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성된 상태에서, 종결된 상태에서 진정한 지혜는 더 큰 걸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동쪽 이웃처럼 막 소를 크게 잡아서 항상 막 화려함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적절하고, 그리고 지속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그게 뭐다? 여기 지금 이제 그걸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실수기복이라고 그랬잖아요. 실제로 그 복을 받는 거예요. 실제로 그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보기에는 되게 소박해 보여. 서쪽의 이웃이 간략하게 제사를 지는. 근데 실제로는 동쪽의 이웃이 큰 소를 잡아서 드리는 제사보다는 서쪽 이웃이 소박하게 드리는 제사가 더 결국은 복을 받는다. 그 얘기예요. 이게 결국 뭐야? 때에 맞춰서 화려하게 해야 될지 소박하게 해야 될지를 아는 그런 지혜가 있는 사람이 결국 복을 받는 거야. 그럼 기업을 하는 사람한테는 내실 있는 경영을 하고, 또 국가로 보면 진정성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다가가고, 그런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결국 나라도 옳게 이끌고, 공동체도 옳게 이끌고, 기업도 옳게 이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기재계가 이제 핵심인데, 자, 기재계에서 지금 이 오효가 동했죠. 그래서 이제 음효가 됐습니다. 자, 음효가 돼서, 물이 이제 땅으로 변했어요. 그래서 산계는 땅이 됐고, 학계는 불이에요. 불은 그대로 있어요. 자, 그러면 이 형상을 얘기를 그대로 보면, 땅 속에 불이 있는 거예요. 땅 속에 불이 있으면 환할까요? 아니죠. 어둡죠. 땅 속에 빛이 있다는 건 결국 어두움이라는 거예요. 이걸 해석을 하면, 그래서 이거는 결국 뭐다? 정치적으로, 이걸 정치적인 상황으로 보면, 소인이 지배한다. 잘 보이시나요? 제가 보이는지 안 보이는. 소인이 지배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소인이 지배하는 건 어떻게 돼요? 소인이 권세를 얻으면 돼요. 폭정을 하잖아요. 그죠? 자기의 마음에 안 들면 죽이고, 자기가 마음에 안 들면 그 원칙도 다 없애버리고. 이게 지금 명의계잖아요. 이 명자가 밝을 명자죠? 이 빛이에요. 빛. 그죠? 빛이 어떻게 돼요? 지금 이 빛은 지금 이거예요. 이거. 지금 아래에 있는 불이란 말이에요. 불이에요. 땅 밑에 들어가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안 보이죠? 여기 이가 원래 오랑캐라는 뜻도 있지만, 상하다. 이런 뜻도 있어요. 상하다. 다치다. 멸하다. 없앤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명의계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다? 정치적 암흑시대가 온다. 점괘가 그렇게 나왔네요. 정치적 암흑시대가 언제부터? 내일부터. 정치적 암흑시대가 온다. 글씨도 안 써지네. 무한의 시대가 오는 거예요. 무한의 시대가. 이제 명의계에 이제 괴사를 제가 가져왔는데, 괴사를 보면, 괴사만 보시면 이 명의가 어둠이 가려지는 거잖아요. 빛이 가려지는 거잖아요. 명의는 이간난이라고 그랬어요. 이간난. 명의는 이간난. 명의계는 우리가 빛이 소멸되는, 빛이 없어지는 시대에는 무엇이 이롭냐면, 이간난이 아니라 이 간정이죠. 어려움에 있어서 바른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롭다. 어려운 때일수록, 이게 밝음이 땅속으로 들어가서, 이 밝음이 이제 상한 것을 나타내는 괴가 지금 명의괴잖아요. 그러니까 시대가 이제 암울한 시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리석은 군주가 폭정을 하는 그런 시대로, 이 괴의 저희 상황을 보면, 이게 주나라 이전에 상나라 때 마지막 주왕이라고 있었거든. 그 주왕이 아주 폭군이었어요. 그 폭군이 얼만큼 난정을 했냐면, 이제 주지육림에 빠진 거예요. 매일 술만 먹고 방탕한 일만 하고, 자기 말을 안 듣는 신하는 그냥 막 죽여버린 그런 시대가 상나라 마지막 왕인 주왕이에요. 이제 그 주왕을 이제 처단한 게 주나라, 그 다음 시대인 이제 주나라의 무왕이거든요. 문왕의 아들 이제 무왕이 이제 그 나라를 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폭정이 어떻게 하면 정말 올바른 말을 하는, 올바른 판단을 하는 현인들을 박해를 하고, 그러다 보니 정치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아서 백성들이 도탄에 빠지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어려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원칙을 올바르게 가야 된다. 그래서 단전을 같이 볼게요. 단전. 알겠습니다. 명입지중이, 명인이, 내 문명이 왜 유순하야, 이몽대란이니, 문왕이 이지 아니라. 자, 여기만 보면 밝음이 땅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명인이, 아는 문명하고 바꾼 유순에서 큰 어려움을 당했다고 나와있죠. 이 명의계는 이제 정치적인 암흑시대라고 얘기했어요. 문왕이 그랬다. 주나라는 그 당시 이제 상나라의 제후국이었어요. 그러니까 상나라의 마지막 왕인 이 폭군 주왕이 이 제후국의 왕이었던 문왕을 유리라는 곳에다가 가둬버린 거예요. 왜? 자기한테 옳은 소리 했다고. 그래서 이 문왕의 셋째 아들을 죽여서 그 아들의 시체를 끓여서 문왕에게 강제로 먹게 했어요. 주왕이. 상나라. 그렇게 잔인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 어려움을 당했으니 문왕이 그랬다 이거지. 어려움에 바르게 함이, 여기 있네요. 이 간정은, 회기 명예라. 그러니까 어려움에 바르게 하는 것이 이로운 것은 그 밝음을 감추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치적으로 암흑시대, 그리고 모든 것들이 힘들어지는 시대 때는, 막 드러내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거죠. 내란이 능정 기진이 기자 이지하니라. 그래서 안으로 어려우면서 능히 그 뜻을 바르게 해야 하니 기자가 그랬다. 기자는 아까 말씀드린 상나라 그 주왕의 조카였어요. 근데 이 기자가 자기 이제 삼촌뻘인 주왕에게 정치적으로 옳은 이야기들을 많이 했는데 안 받아들인 거예요. 주왕이, 폭군 주왕이. 뭐 도망가요. 기자가. 이제 기자조선이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기자가 그래서 이제 도망을 가는데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오늘 수학이제께 주역의 지혜로 보는 21대 대통령 선거, 그리고 그 이후 정치적인 암흑시대가 온다. 기제께는 모든 것이 완성된 것을 나타내는 괴라고 했죠. 근데 완성된다고 하더라도 나태해져서는 안 된다. 늘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우환의식을 가져야 되는데, 수학이제께의 오효는 올바른 리더십, 그러니까 항상 어려움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 마음가짐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명의궤는 그래서 아까 그 동쪽의 이웃이 소를 잡아서 제사를 지내는 것과 서쪽의 이웃이 약소하게 제사를 지내는 것을 통해서 때를 알아야 된다 얘기했는데, 지금 수학이제께 오요가 이제 변해서 지금 지화명의궤가 됐는데, 이 지화명의궤는 빛이 사라지는, 밝음이 소멸되는 그런 시기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암흑기다. 내일 이후에 다음 주에 그렇다고 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제가 볼 땐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면 그건 국민의힘이 만들어준 거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지난번 20대 대통령 선거 때는 뭐 기도제도 하고 주술도 하고 했습니다만 이번에는 아무것도 안 해요. 국민의힘의 뜻대로 가는 거잖아. 네, 여러분들 걱정 많으시겠지만 어쨌든 뭐 그것도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담대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누가 대통령이 된다고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오늘 점괘는 그렇게 밝지는 않다. 오늘 여기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